뭐 김종희 위원장도 지금 응급실 가는 거 어렵다고 그 얘기 했었고 22군데 뭐 뺑뺑이 돌았다. 또 현재 그런 뭐 또 국회의원 김한규 의원 부친 얘기도 있었고요. 지금 말한 것처럼 법상에도 매우 반드시 있어야 될 응급실이 지금 빠져 있다 이런 건데 어제 대통령 그 기자회견 브리핑에서는 전전부 때도 그랬다고 응급실은 계속 그러니까 응급실 뺑뺑이는 의료개혁 이전에 계속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거지. 지금 더 잘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그리고 했어요. 두 번째는 응급실에 오는 환자가 대부분 나이롱 환자라는 거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까, 2차, 3차로 가라는 거죠. 야. 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 국민 그 생존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입니다, 이게. 네. 누가 의료개혁 하지 말래? 아니 할 거 하고. 아니, 그러는데 빈대 잡자고 초가상간 불태울 거예요, 지금? 그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 나왔다. 그리고 실제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어떤 네. 악의를 따지기 이전에 네. 실제 모르는데 이것도 뭐 불교 용어 써서 죄송하지만은 그 부처가 그 삼장법사가 얘기를 한 게 네. 최대 그 죄악은 무지라 그랬습니다. 삼장법사요? 현장법사. 현장법사. 예. 삼장 스님이라고도 하죠. 그렇습니까? 예. 저는 또 그래서 손오공 얘기한 줄 이제 알았습니다. 유식사상이란 걸 예. 천축국에서 들여와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종파가 만들어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게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이걸 하면서 이걸 모르는 게 죄악이라 그랬어. 무식이 가장 큰 죄다. 무식이 가장 큰 죄악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제 보면은 이게 돌아가는 가장 국민 어떤 그 중대한 생활상에 대한 내용을 허위로 알고 있다. 네. 그러면 대통령의 가장 큰 죄악은 무지가 되는 겁니다. 예.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중대한 사태가 일어났는데 문제는 이게 여야 간의 공방이면은 또 그러려니 하지만 지금은 여당조차도 그렇죠. 자기들이 지금 국가가 존재하냐고 묻고 있어요. 자기들이. 심지어 전략부총장 얘기가 큽니다. 한동훈 대표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예. 달나라 인식이다 이렇게. 달나라 이거는 국가가 존재하느냐. 이건 대통령에 대한 직격탄이거든요. 직격탄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 외에도 뭐 인요한 최고위원,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요. 또 경로했다고 네. 용산이더라고. 예. 그 다음에 나경원 의원이 또 치고 나오고 있고 안철수 의원은 진즉부터 경고했던 사람이고 의사 출신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당 내에서도 이게 집단화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으니까 심지어 그 한동훈 대표 만찬도 기분 나쁘다고 추경호 대표한테 알려줘 한동훈 대표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오늘 원래 만찬 만찬 있어야 거를. 되는데 미뤄졌죠.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의료 관련된 다른 어떤 의견을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것 때문에 개강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일단 무지랄까 오해가 뭔가를 내가 근원을 따져보니까 이분은 이 국가의 중요한 개혁을 자기가 어떤 지사적으로 이렇게 혼자서 하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 사실은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협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협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개혁은 그런 게 아니고 과정으로서의 개혁이 아니라 목표로서의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 참여하는 숫자가 적어야 돼. 그래야 내가 지사적으로 이렇게 치고 나간다. 그래서 목표 지상주의라는 거. 두 번째, 그 개혁조차도 국가가 유지해야 될 최소한의 기본. 여기서 안정은 해치지 않는 가운데서 앞으로 나간다. 그래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혁명은 전복시키고 둘러 엎으면 돼. 그렇죠. 뭐 힘만 있으면 바꾸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안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혁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국가의 본체, 어떤 지속성은 유지하는 유지하면서 가운데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 개혁이. 얼마나 어려워. 그래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는 건데 이분은 지금 혁명을 개혁으로 착각하는 거다. 인식이. 그래서 여기에 인식론적 오류가 있고 두 번째는 분석적 오류가 있다. 논리적인 건데 이게 뭐냐 하면은
무엇이 지금 어떤 국가의 경제, 사회 이러는 국민의 안전 문제가 지금 잘 돌아갔다고 할 때 네. 일부러 나쁜 기준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 예컨대 내가 반에서 꼴찌야. 꼴찌다. 예. 그런데 이번 달에는 반에서 꼴찌에서 2등했어. 예. 그럼 엄청난 발전인 거야. 예. 꼴찌 때하고 비교를 하니까. 예.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 주변에서 웃어. 비웃죠. 저 위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 나 공부 잘하는 애들이 싫어 나는. 예. 솔직히 말해서. 네. 그런 애들이 요즘 나라 다 망치고 있잖아. 아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전 공부를 못했습니다. 예. 예. 네. 그것도 변호사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수출이 회복됐다. 또 뭐 경제 성장에 세계가 주목했다. 그런데 성장하고 반도체 수출 늘어봤자 문재인 정부 말기 그 수준도 회복 못했어. 그쵸, 예전에. 그러니까 비교점을 어떻게 잡느냐 하면은 자기 임기 중에서 제일 나쁜 시기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서 낮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꼴찌하던 저기 학생이 꼴찌에서 2등한 거예요. 꼴찌 앞잡이. 그러면 무려 예. 2배가 오른 거야. 꼴찌에서 2등이니까 꼴찌 1등이 2등 그래서 된 경제가 거니까. 살아나고 있다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기준선을 일부러 나쁜 데 잡는다. 아이, 그러니까 이게 저기 분석적 오류다. 네, 이거는 분석적 오류다. 분석적 오류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채색이 되고 나니까 있잖아요. 네. 하나의 가상 세계가 출현이 된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이 협치의 그 도량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자기 주관적으로 저기 기준점을 설정하다 보니까 저 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 저 말이 가능해지는 거고 예. 거기에서부터 국민들이 들으면 언뜻 들으면은 또 지지자들은 그럴 듯해지는 거죠. 그럴듯하죠. 이게 보다 많이 올라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기준점이 저 밑에 있는 건데 사실. 기준점이 문제니까. 예, 그래서 이런 저간에 보면은 이런 어떤 그 사정이 우리가 네. 정말 우리 사회에 이제 인문학이 없어졌구나. 아. 이 논리와 말의 타락을 이걸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제 지식인들은 거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달마대사 우리 의원님께서 무식, 무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꾸 그거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김태호 차장 발언이거든요. 네. 그 대통령 그 솔직히 그 뉴라이트 뭔지 모를 겁니다. 잘 모릅니다.라고 했던 부분 이것도 사실은 저는 상당히 이거는 불경 아닌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뉴라이트를 정말 모르는 건지 뉴라이트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얘기해 그래서 주셔야 될 것 내가 같아요. 저 얘기도 여러 번 하는데 네. 실제 뉴라이트 이라면 못 알아들어요. 네. 왜냐하면은 네오막시즘, 네오막시즘. 포스트 모더니즘, 네. 뉴라이트 영어 두 개씩 이렇게. 이런 용어들은 예. 하나의 시대적 조류를 반영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의 뉴라이트는 시대적 조류를 반영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역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실제. 그런데 네. 여기다 명칭이 그렇게 붙었는데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그래서 뉴라이트는 날 모른다. 이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그래요? 모른다는 그래서 게 맞아요? 이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되는 게 예. 니폰 라이트라고 해서 써야 되는 거죠. 일본 라이트, 그런데 일본 이제 보수주의자, 거기에다가 극우주의자. 이 정권의 그 기준점, 이것도 기준점 얘기인데 예. 올바른과 그렇지 않은 것의 기준점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찬성하느냐 아하. 반대하느냐로 갈리는 거고 예.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다 뭐다 이런 인사들의 문제, 김문수 장관 문제나 이런 경우도 대통령이 보기엔 일본의 우호적이고 한일 관계 정상화에 도움되는 얘기 아니냐. 이걸로 다 정리되는 거예요. 예. 뉴라이트 이렇게 어려운 말 쓰지 마. 아하. 그걸로 정리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니폰 라이트라고 해야 라이트가 맞다. 의미 전달이 정확해지는 거다. 예. 그러면 쉽게 알아들을 걸 갖고. 그래 니폰 라이트 또는 니폰 리버럴. 자유 좋아하니까. 일본 자유주의. 예. 거기에 이제 마약도 좋아하니까 니뽕이라 그래도 돼.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예.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거는 언어의 혼란에 불과한 것인데 예. 대통령 보십시오. 저기 고시엔에서 교토국제고가 이기니까 막 페북 올리고 자료 배포하면서 한일 관계 이제 더 좋아지지 않겠냐. 네. 그런 기대감이 이런 문제에서도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니폰 라이트입니다. 혹시 김태호 차장이
대통령의 의식을 좀 지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신돈이나 묘청에 비유한단 그때 말씀하셨어요. 비교하는데 예.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 하나의 어떤 방황하는 영혼들이 어떤 이념적 출구를 찾아가지고 몰려다니는 현상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실체가 드러나는 와중에 그 김태효가 예. 최근에 운영이 나와서 최근 발언을 보면은 이제 이제 역사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겠다는 그 여론이 형성되니까 예. 두려워하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뉴라이트 발뺌이 시작된 거고 대통령까지도 그 말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둘 사이는 여느 대통령과 차장의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좀 달리 봐야 됩니까? 그게? 예. 이거는 사적으로 끈끈한 좋게 말하면 연대, 예. 동일화, 예. 나쁘게 말하면 지배 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정권의 이념을 우리가 볼 때 이게 제가 잡탕의 지정학이라고 부르는 건데. 잡탕의 지정학 그때도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한 번 더 천공의 통일론. 네, 천공의 통일론. 그게 이제 자유북진론을 거쳐서 8.15 경축사에서 나온 통일 대한민국론으로 네. 이제 확장됐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식민지 근대화론 이거는 일본식 우익의 관점으로 보면 동아시아 문명화론이라고 하는 네, 그렇죠. 예, 거기에서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게 이또 히로부미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정말 또 연결이 되는 하나의 축이 예.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사이비 지정학인데. 예. 그게 바로 중국 예. 이제 그 동아시아 지역 패권자가 된다는 망상하에서 그 인도 태평양 또 FOIP라 그랬는데 그게 이제 프리 오픈 인도 패시픽이라고 해서 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론 이 일본이 제기한 담론. 네. 이제 이거를 수용하면서 의도적으로 대륙에 대한 불안감을 키웠다는 거. 이 세 가지로 구성된 이념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모이면 잡탕인겨. 잡탕이죠. 어떨 때는 가치 동맹하면서 좌파적 프레임을 차용하고 어떨 때는 인도 태평양이라 그러면서 우파적 그렇죠. 또 지정학을 소환하고 모아보니 잡탕인 거예요. 잡탕이 되는 거. 세 개 다 모아 보니까 잡탕이 되는 엉망이 거죠.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뢰성 없는 이론이고 현실성이 없는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데서 네. 이론적으로 신뢰성이 없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의 과정이 없다. 심의가 없다.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문제는 아무리 그 보수 정권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지식이 부족할 때 참모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보고 해서 그런 결심을 하고 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는 정책 결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록 선택지가 풍부해져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배자예요. 아하. 참모들이 다른 얘기를 못하고 그 다음에 간신들이 득실거려가지고 예. 여기서 서로 완장 차고 나오겠다고 이래 버리니까 나머지가 침묵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보고도 못하는 거고 얘기도 안 하는 거고 네. 심의가 없는 거잖아요. 없어요. 결국은.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 2년 전에 한일 관계 정상화한다 그럴 때 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물 반컵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놨으니까 반컵은 일본이 따라줄 것이다. 예. 그때 안보실에서 경로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왜 외교부 장관이 쓸데없이 일본에 부담을 주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저 물 반컵이 실제 문제가 된 발언이고 그렇습니까? 정권 내부에서 그다음에 강제 노동자 동원 문제 또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3자 변제로 그냥 퉁쳐버리려 그러니까 네. 그때 윤덕민 주일 한국 대사가 대사가요. 예. 본국에 서신을 보내가지고 아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큰일 된다. 난다. 근데 그 윤덕민 대사가 한일 관계 정상화론자거든. 네. 지독히 친일이라고. 그러니까 친일이니까 또 그거 있고 그거 하는 사람이 근데 외교관의 관점으로 봐서 안 이래다 되니까. 이거 조금 신중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조언했다 찍혔다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수가 보기에도 너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속도 조절하자고 했다가 다 이제 수그러들었는데 이게 히틀러가 러시아 침공하기 전에 네. 독일 총참모부의 그 천재 장군들이 이거 조금 신중히 해야 된다. 해다가 다 숙청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틀러가 연전연승하면서 봐라 내 말대로 하니까 다 되지. 맞지. 근데 러시아는 왜 안 돼?
이래가지고 이제 그 사이비 지정학자 하우스오퍼하고 결별을 하고 그 아들이 나치 장교인데 히틀러 암살을 하려고 했던 게 러시아 침공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현상이 지금 당정간에 나오고 있다고. 우리나라 같은 결별하는 이유가 이제 적이 돼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히틀러가 러시아 침공 전야하고 비슷해. 그런 상황이다. 그랬는데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은 잡탕에 지정학에다가 지정학인데 잡탕이고 독선 독주에다가 독선 독주 이런 부분인데 여야 관계 민주당 얘기는 이제 빼고 얘기하자고. 아예 집권 세력이 분열된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짚어보세요. 어제 국정 브리핑 했던 과정에서 최상병 사건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전 깜짝 놀랐습니다. 청문회 몇 번 방송 통해서 잠깐 봤는데 그 보니까 그게 다 외압이 없다라고 다 확인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런데 참 내가 이런 거까지 이거 일일이 얘기해야 되나? 이건 시청자들 판단이 더 빠르실 거라고 봐요. 아니 이게 어떻게 제3자 문법입니까? 압력을 넣고 외압을 넣는 당사자가 대통령인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외압이 없던데요? 외압은 네가 행사했어. 왜 1인칭이 본인이 한 거잖아요. 본인이. 왜 1인칭이 3인칭으로 바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 이야기는 대통령이 청문회를 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졌다는 뜻이에요. 봐 안 드러나잖아. 방탄 잘 하잖아. 이렇게 보고서 자기가 자신감을 가졌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도 거부하고 핵심 증인들 다 그거 발뺌하고 모르고 800에 7070은 누구 전화인지 이것도 결국 국가안보사항이라. 아직까지 그걸로 다 전화했잖아요. 지금 다 드러났는데. 그런데 이렇게 방탄하면 되는구나. 바로 저거야. 잡았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 발언입니까? 그 자존심. 저는 어제 기자 중에 한 분이라도 전화하셨습니까? 한번 질문 정도 했으면 아니면 그 800에 7070 그 번호 뭡니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도 안 하긴 아무도 안 하죠. 그래서 어제 MBC 같은 데는 아예 질문 대상에서도 빠졌어요. 아예 보도도 못했어요. MBC는 빠져가지고. 중계를 못하게 해서 그걸 또 방통위에 또 국민의힘이 제소를 했어요. 아니 웃겨. 아니 못한 거지 안 한 게 아니거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로 가는 이 나라의 혼란상이랄까 어떤 비극성 저는 이런 걸 예감하게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9월 전국이 되면은 한동훈 대표도 실존적 갈등을 느낄 것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까지는 대통령하고의 그 갈등이라는 건 어떤 노선과 전략의 갈등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도대체 나란 무엇인가? 대통령한테 나는 무엇인가? 또 나는 여당 대표로서 이제 책임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데 지금 친윤, 비윤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그 친일 인사 등용,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동훈 체제에서 어떤 논평이 나온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공식 입장이 없어요. 그건 거리두기예요. 그런데 의료 문제는 실존적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같이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내가 소멸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문제까지도 한동훈 대표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 9월 1일 날 이재명 대표하고 회담도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오히려 대통령이 버린 한동훈을 이재명 대표가 감싸주는 모양이 요즘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안아주고 감싸준다.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의대 정원 이후에 일례 있는 얘기 아니냐. 그것도 고려해야 될 여러 대안 중에 하나 아니냐. 이런 식의 엄호 사격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고단수 정치예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전국의 판이 짜여질 수도 있겠구나. 이게 9월 1일 기점 또 국정감사하고 정기국회가 지금 또 열립니다. 9월 달부터. 그렇죠.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당 대표의 그 정치 지도자로서의 품격이 시험대에 오르는 기간이고 이때 1년 농사를 짓는 게 집권 여당 대표인데 거기서 이제 설 자리가 사라진. 그래서 264시에 설 자리 하나 없는 이래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광야에 홀로 서 있다. 네, 예. 야, 육사 시인의 시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한동훈 대표가 그 264의 시에 나오는 상황이 돼버리는 돼버렸다. 게 이걸 이제 실존적 상황이라고 나는 부르는 거야. 그 이게.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대통령 기자회견이나 지금 연찬회도 했거든요. 중간에 막 의료 얘기할 때 싹 빠졌다요. 괜히 그게 뭐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듣기 싫어서 빠지는지 모르지만 한동훈 대표는 정말 외롭게 아니면 실존적으로 서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될 그 상에 왔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래서 네. 결단을 내릴 수 없는데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 내릴 수 없는데 내려야 되는. 이게 딜레마. 이게 바로 위기의 본질입니다.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선택지가 둘밖에 없어요. 모든 생각 접고 다시 윤석열한테 맹종을 하든가 아니면 결별을 하든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왜냐? 네. 윤 대통령은 나를 대표로 인정 안 하거든.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그러면 내가 왜 이 굴욕적인 대표? 그래서 여당 대표는 옛날부터 독배라 그랬는데 네. 이 한동훈 대표한테만큼 지금 이 여당 대표 자리가 독배인 경우도 흔치가 않다. 네. 이건 정도가 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의원님 마지막으로 네. 한동훈 대표 이제 어떤 결단을 할까요? 상당히 외로워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아니, 말도 그런데 못 하고 지금. 한동훈 대표의 지금 예. 어떤 당내 입지라는 걸 고려해 보면은 사실은 말입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조국 대표만 못해. 조국 대표 99%입니다. 조국 대표만 하더라도 12석인가 13석인가. 12석은 돼. 12석 100% 자기 근데 한동훈 지금 12석이 안 돼. 뭔 행동을 하는 결사대가. 10석을 못 모아서 법안 발의를 못 하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 당은 옛날 정의당하고 비슷해. 6석, 5석 뭐 이 정도. 예.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거 딱 들으니까 이해가 딱 되네요. 말이 여당 대표지. 네. 내가 보기엔 자기 정치, 자기의 어떤 언어를 개발하지 못하고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한 말 중에 기억나는 게 거의 없거든. 선거 때부터. 거의 없어요, 진짜. 뭔가 이렇게 선명한 비전 같은 게 기억나는 게 없어요. 동료 시민 여러분, 뭐 이거던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서두에 꺼내는 네. 신사숙녀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기억나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 정치가 아직까지는 네. 이 사람의 뭔지도 모르고 공허합니다. 아, 그러니까 내면의 공허함을 발견할 때가 인간은 가장 고통스럽거든요. 네. 나의 빈틈, 나의 공백 이런 걸 발견할 때가 가장 그 고통스러운 건데 이런 걸 다스리지를 못하고 결국은 붕괴할 가능성이 높은 지도자다. 네. 붕괴할 것이다. 우리 댓글에 정의당 하면서 빵 터지셨어요. 또 정의당 의원 계셨는데 또 정의당 얘기를 또 한동훈 대표는 정의당 보다 못하다 이 말씀이 와닿네요. 좀. 아니 내가 정의당에 있었는데 그때 6석이었다고. 그렇지만 똘똘한 6석이 다 한데 뭉쳐서 움직였잖아요. 예. 그래서 노란봉투법도 다 그랬고 했어요. 예. 파리바게트도 해결하고 예. 이게 작은 당이 의외로 문제 해결력이 있어요. 네. 의외로. 예. 그런데 한동훈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마시고 예. 나중에 탈당해서 정의당 같은 거 하나 비슷한 규모로. 그 정도군요. 지금 상황을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럼 나간 다음에 따라갈 의원이 있겠어요, 지금? 아니 6석은 된다니까. 6명은 될 것이다. 네. 정의당 6석으로 20년 버텼는데 왜 못해? 알겠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이 방송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김종대 의원님께서 어떤 충심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실존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다. 지금까지 한동훈이 네. 법기술자로 온갖 폐악질을 다 했는데 네. 이제부터라도 소신 있는 길을 가라.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한 번은 재평가해 줄 거다. 네. 예. 이거를 마지막 고언을 하는 건데 예. 뭐 할지 안 할지야 내가 모르지. 그 시간은 다 됐습니다. 예. 9월 1일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최강 디펜스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